네,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향후 전략 세워봅니다. 마켓 인사이드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우리가 3월 들어서도 계속 그 대외 변수들을 하나씩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전인대 정협부터 시작해갖고 또 FOMC 쭉 또 만기일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간에 지나갔는데 시장에 그리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시장은 조금 흘러내렸고 요즘 조금 이제 반등이 오는데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계속해서 1900, 2050 이런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좀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경기 둔화 아니면 연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를 계속해서 소화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 들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아니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4월 소비세 인상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좀 지속할 거다. 4월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소규모 경기 부양책 정도로 내놓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기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글로벌 경기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유동성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글로벌리 좀 위험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구간이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뭔가 변화를 좀 모색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4월도 그러면 지금 같은 좀 소위 횡보장세에 갇혀있는 그런 전망으로 보시나요? 크게 보면? 일단 크게 보면 그런데요. 네네.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조금 지수 자체는 박스권 조금 상단으로 좀 이동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흐름부터 봤고요.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자니 옐런 의원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이런 사실 발언을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 충격도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최근 지표들도 그런데 다음 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를 발표합니까? 예. 관련해서 예상하고 시장 또 영향도 좀 봐주십시오. 예,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4월 1일 발표되는데요. 2월 지수가 53.2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는 시장에서는 한 54 정도로 일단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최근 미국 경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폭설, 한파 이런 영향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았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연준에서 제조업 지수들을 발표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3월 SM 제조업 지수 역시 조금 미국 경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역시 미국 경기가 일시적인 둔화에서 좀 벗어나서 개선된다 이런 점을 좀 계속해서 반영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렇고요. 중국도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또 발표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PMI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또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지금 시각들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월 PMI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요. 네. 2월 같은 경우에 한 50.2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근데 3월에도 한 50.1 정도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경기 확장과 수축 기준점이 50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조업 경기는 약하지만 확장 추세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조업 부분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현재 유동성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구조 조정,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 아니면 그림자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구조조정 의미에서 보면 제조 기업들이 조금 디폴트도 용인하고 있고 망할 것은 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나 유동성 우려 이런 것들로 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약간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좀 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 경기는
3월, 4월 2, 4분기까지 일정 부분은 좀 둔화되는 것을 용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석 대표님 혹시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 하실 거나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급 준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니 부양책으로다가 이제 뭐 SOC 확충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과연 이런 환경에서 이제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저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중국의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예. 오늘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뭐 상해 15금리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동성 현재 중국의 그 통화 정책의 그 방향이 좀 요즘 헷갈리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여전히 조금 뭐 금융 완화적인 정책은 조금씩 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작년 보시면 연말까지만 될것 같고요. 해도는 그 통화 긴축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긴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M2 통화 증가율 목표치로 말씀드리면 한 13% 정도 계속 목표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13.2%까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2014년에는 계속 14% 정도 계속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조정은 조금씩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급 준비를 했는데 시중에 실제로 유동성 부족이라는 게 위안화 유동성이나 뭐 달러 유동성 중국에서 크게 부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부 뭐 회사채 디폴트 용인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단기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금융을 개혁하는 입장이 있어서 약간은 뭐 자금이 공급되더라도 약간 차별적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약간 긴축적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당분간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춘절 이후에 좀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기적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단기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처럼 장기간 계속해서 약간은 좀 긴축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요인들이 뭐 아직까지 유동성 뭐 경제 이런데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그렇게 뭐 심하게 뭐 경착륙이나 유동성 부족 네. 현상 이런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성장률에 대한 우려나 금융시장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예, 아직까지 뭐 정책적 요인들이 상당히 강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산업 구조 조정이나 이런 뭐 회사채 디폴트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좀 용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대외 변수도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들의 이제 실적일 텐데요. 예. 실적 1분기 실적에 관한 관심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 3, 4분기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까? 예, 뭐 1, 4분기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됐었고요. 1월에 특히 한 7% 하향 조정되면서 하향 조정폭이 좀 가팔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 전망치를 간단히만 보시면 네. 매출액은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9%, 순이익은 한 47% 정도 일단은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는 나와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뭐 산업재나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1,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좋고요. 특히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 4분기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 1, 4분기도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약간은 뭐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업종 1,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온 것들이 2, 4분기 중에는 좀 개선 속도가 좀 나타날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런 요인들을 계속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좀 좋게 보이는 업종 이런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실적이 일단 발표되고 나면 다시 좀 1,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 4분기, 3, 4분기 좀 개선되는 업종으로 약간 매수세가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은 이익 전망치들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업종들이 이제 유틸리티, 뭐 이건 다 공감하고 지금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예, 뭐, 맞습니다. 가스나 뭐 이런 쪽이고, 의료, 이런 쪽도. 그런데 산업재 섹터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산업재가 뭐 경기 이익이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산업재나 뭐 소재 섹터들이 사실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는 이유로 1분기 주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얘기일까? 산업재 쪽은 어떻게?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만 잠시 보시더라도 네. 뭐 28만 원대 30만 원 이 정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적 개선 기대감도 약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의 절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뭐 롯데케미칼도 오늘 좀 조정받지만 네. 좀 뭐 17만 5천 원 이 정도 바닥하기라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시도는 실적 자체로만 보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넘어서 뭐 실적이 좋아져서 본격적인 상승세냐 네. 거기에 대한 다소 의문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하반기 정도 되면 네. 그래도 뭐 글로벌 경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기관에서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도 받고 계실 텐데 지금 기관들은 매니저들은 만나면 뭘 제일 궁금해 합니까? 뭘 여쭤봅니까? 크게 보면 네. 역시 뭐 삼성전자, 현대차에 관한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뭐 대형주니 중소형주니 이런 비중도 상당히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해도 고민이 좀 덜한 쪽인데 네. 이제 제가 하나 좀 여쭤볼 네. 게 이제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토지 섹터 쪽 이제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이 네. 이제 실적이 이전보다는 좀 그 분위기가 좀 낫다 이제 좀 이익 전망치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중국 쪽에 특히 화학업종이죠. 대중국 쪽에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하고 요즘에 이제 중동 지역의 저가 그 석유 제품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이 그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중국이 지금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 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 뭐 철강이나 화학 부분에서 여전히 공급 가행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저가 수출 이런 부분들로 뭐 국내 산업에 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조금씩 어찌 됐든 간에 향후 방향 정도만 보시면 이게 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과잉 생산 부분은 뭐 중소기업 없앤다든지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생산보다는 향후 소비가 조금씩 캐치업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예. 방향성 자체로만 보면 일단은 조금 바닥은 이미 좀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런 기대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이제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보면 소재 산업재 이쪽 업종이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보면 뭐 한두 분기 정도 시장을 예상했던 기업 이익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되지 화학주 쪽이나 이쪽이 좀 낙폭 과대율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낙폭 과대 저가 메리트 때문에 올라온 거냐? 그러면 제한적 반등뿐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네.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쭤봤습니다. 마주옥 팀장님 자체도 이제 산업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실적은 좀 좋아지지만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제가 봐도 네. 그냥 제한적 반등이 아닐까 그렇죠. 그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에 대해서는 뭐 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특별히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기관들도 매니저들도 시장에서 뭘 중요한가 이제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지수가 갇혀 있으면서 소형주, 내수주 이런 패턴으로 코스닥 중심 상당히 갔었단 말이죠. 예. 최근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약간의 그 변화 가능성들 혹은 또 소형주의 뭐 이승석 대표님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PR이 높아진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 이런 데 대해서 고민들이 있죠.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보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게 지수나 수급의 영향도 상당히 큰데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최근까지는 보면 대형주에 관심이 없었고요. 예, 그렇죠. 그래도 코스닥을 꾸준히 사는 했었죠. 그런 모습을 예. 보였었잖아요. 그런 큰 수급의 으로 보면 여전히 뭐 중소형주 강세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며칠 동안 약간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주 매수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또 다시 뭐 대형주로 좀 갈까
이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결국 뭐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이게 약간은 상대적인 강도 차이지 실제적으로는 크게 보면 다 조금씩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갭을 조금 소위 말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갭을 약간 줄이는 현상들이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만 보시면 그래도 뭐 코스피가 한 2050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은 긴 펀더멘탈이라는 게 일단 글로벌 경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게 큰 대형주 성장을 이끌 만큼 큰 폭우 개선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리스크라 할까요? 부도 리스크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일부 중소형주 업체들의 또 성장에 대한 기대는 실제적으로 뭐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데 대한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조금씩 높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약간 그래도 중소형주 강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의 주요 시장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여러 논쟁들을 아주 편안하게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키움증권 마주옥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